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냈습니다. 이재용이 해냈다. 자,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3세대 10나노급 D램을 삼성전자가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 신의 영역을 개발한 D램의 이 성과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올 겁니다. 자, 오늘의 직설에 앞서서 제가 사과방송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조국은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 수석이 알릴레오인지 지랄인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감정적으로 좀 격해서 쓴 표현이지만 알릴레오인지 지랄인지, 지랄이라는 표현은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분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랄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속어입니다. 그렇지만 욕설은 아닙니다.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물론 방송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속어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썼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공갈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게 다 속어입니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비어와는 좀 다르고 비어는 아니고 언어와도 다릅니다. 정통어법에서 벗어난 속어입니다. 자, 이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방송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누굽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이재용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에 재벌을 하면 삼성, 현대, LG, 대우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SK는 아직 작았고 선경이라고 부르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커진 기업입니다.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외국에서도 삼성전자는 일본의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 아주 큰 국제적인 기업입니다. 이미 애플 예컨대 이 일본의 소니나 도시바는 이제 우리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 작은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먹여 살리는 정말 돈줄이 되는 엄청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건희가 있었고 이재용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재용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때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구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 지금 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국가적인 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노총, 민중당, 그리고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용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용만 없으면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그동안 어쨌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보여준 리더십, 삼성전자를 이끌어온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평가절하해도 좋은 건가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에 청와대를 몇 번 다녀갔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용이라는 기업인의 존재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달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도체 경기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재용 부회장은 답했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다. 진짜 실력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짜 실력이 뭘까요? 옆에서 듣던 최태원 SK 회장이 말했습니다. 삼성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무섭다. 삼성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무섭다. 이게 1월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태원 회장은 뭔가 짐작하는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1월달 청와대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온다. 그게 뭘까요?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10나노급 D램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도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은요, 과거에 무모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삼성은 일본을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을 했습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 연수 왔던 1996년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 LG전자의 TV들은 맨 백화점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팜플렛도 보면요, 앞에는 뭐 소니, 도시바 등등등등 있고 맨 마지막에 삼성 대우 또는 뭐 LG, TV 브라운과 한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넘버원은 삼성전자나 LG전자입니다. 어쨌든 TV라든지 뭐 이런 전자제품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휴대폰 이것을 해낸 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세계 최초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면서 삼성전자가 해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삼성전자는 마치 일부 세력으로부터 국민 밉상처럼 대접을 받습니까? 지금 반도체 황제라고 불리던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7년 2분기에 밀어내버렸습니다. 반도체 1위입니다. 지금 당당한 1위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하나하나 더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세대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3세대급 10나노급 D램을 생산하는데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동일한 용량의 같은 재료로 20% 더 생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가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지금 힘들고 뭐 최저임금 무슨 뭐 자영업자의 몰락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가서 1등 기업으로서 세계 1등 기업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성능과 용량을 동시에 높인 차세대 D램 더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고 그 리더가 이재용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본인은 지금 그렇게 썩 유쾌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1심에서 구속됐다가 2심에서 풀려났지만 대법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재판과 이재용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한다. 그리고 전원합의체로 한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형량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형량을 함께 이제 대법원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의 횡령 배임 또는 뇌물 규모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와 같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중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 위기에 있는 사람이 이재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흔히 부르죠. 삼바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삼성전자에 대한 일종의 문재인 정권의 압박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노총이나 민중당 등은 지금 이재용을 구속시키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라는 단체는 자, 어제 오전에도 서초동 삼성사업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자,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경영권 박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경영권을 박탈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용이 조직적 범죄로 얻은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범국민 탄원운동을 시작으로 대법원 집회, 삼성 본관 집회를 비롯해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다른 사안과 연결된 것을 전제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농단 특검 수사, 삼성바이오 분식 혐의가 연관이 있는지는 해석의 문제다.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 즉 이재용 승계 연관성을 전제로 산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고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삼바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한국그래스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용은 이 부분에서도 빠져나오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용은 몇 가지 혐의가 더 합쳐지면서 다시 구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권이 힘들 때마다 많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아니다. 아직 한국 경제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재용 경제 대통령이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겁니다. 인도 공장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열릴 당시에 김정은이 베트남 공장, 전 세계 휴대폰의 삼성전자 휴대폰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고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베트남 근로자 10만 명을 고용한 베트남 공장을 김정은이 단열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서 그때 또 뉴스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재용으로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불쾌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이용당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평양에 갔을 때는 리성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컴퍼니 CEO가 능욕을 당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재용이 해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3세대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계속해서 가져다 줄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등등을 통해서 또는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뭐 돈을 주고 등등이 뇌물이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참 좋지 않습니다. 기업하기도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용이 걱정됩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받는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재용을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단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민노총 다 신이 났습니다. 이재용 구속하라. 앞으로 대법원, 무슨 검찰, 국회 앞 시위하겠지요.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여론 나쁘게 할 겁니다. 그 일부 진보적 성향의 매체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일가를 때립니다. 물론 삼성전자 일가들도 도덕적으로나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가 떴습니다. 누가 프로포폴을 흡입했다. 그렇지만 물론 그렇다면 그게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냈는데 자 신의 영역을 개발한 삼성전자.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한때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갖다 바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조차도 정치 권력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많은 상황들이 저는 대단히 걱정됩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한 건 아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 그룹이 어쨌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1등 기술을 개발한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보내드립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비판받을 일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크게 봅시다. 저는 이재용의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이 많은 영향력은 세계가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현대 기아차가 흔들리면 그나마 힘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기반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까지 왔습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 한순간에 베네수엘라식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저 파퓰리즘적 정책들 그냥 세금으로 다 퍼주는 이런 식의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도외시한 이런 식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정치 세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고 탄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께 끊임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에 취직한 제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정말 중요한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자, 진성호 방송이 10만 독자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20만, 30만, 100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진성호 방송은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들지 않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 진성호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기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